오늘장 후반으로 들수록 점점 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세 가지만 딱 골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그러면 어떤 부분 먼저 살펴볼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바닥 찍었나. 어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뜨거웠고요. 오늘장은 약간 열기는 식히고 갑니다. 종목별로는 다소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님은 2차 전지 바닥 찍었다고 보세요?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렸을 때 찍었다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최근 1년 동안 너무 하락이 컸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쌓였던 매물들이 많죠. 조금만 좀 상승하면 내가 본전이나 약손실에서 매도해야겠다 이런 매물이 많다 보니까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매물 압박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오늘이 좀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LG의 엔솔만 보더라도요. 이번 8월 달에 시장도 물론 반등 나왔지만 혼재된 흐름이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한 30%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어제도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임이나 다양한 종목도 올랐고요. 특히 또 최근에 8월 초반에는 전기차 화재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였죠.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관련한 수요 관련해서 중국 쪽만 이번 7월 달에도 성장성이 잘 나왔고 그 외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한국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해서 뭐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죠.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핵심적인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걸 통해서 마진을 낼 수가 있는데 내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내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9월이든 10월이든 내내 아마 언론에서는 내내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광물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 나오겠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보다 앞서서 올해 말이나 또는 내년 상반기 지금부터 최소한 4개월이나 6개월 후에 상황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미리 지금부터 당겨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무나 언론에서나 다양한 부분에서 안 좋은 내용만 또다시 리바이벌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탈피하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악재는 둔감하고 조금의 호재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의 영역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럴 때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과 10월 달에도 그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좀 썩 양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선도 11월 달에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때에 시장의 혼재성이 있는 상황 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내내 횡보하거나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내에서도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의 민감성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우리는 투자로 이용할 줄 알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저는 좀 안 되고 저는 철저하게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 또 실제로 숫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좀 관심을 좁히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차세대 배터리도 보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범위나 그런 배터리 그런 폼팩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올 하반기까지 지금 9월부터 해서 4분기까지 내내 흐름은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때에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수익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 3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먼저는 실리콘 음극재.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도 올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내내 2차전지 상승을 나올 때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이거 부분에서 이게 실리콘 음극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좀 그 부분은 조금 좀 스킵하고요. 종목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탑픽으로는 제가 보는 종목은 대조 전자재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조금 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진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는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우디 이트론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때는 기아 EV3에도 적용이 되고 점점 더 적용되는 차종이 늘어나면서 배터리에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런 함량도 5%에서 7%, 9%더 올라가는 로드맵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투자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줄 알아야겠다 말씀드리는데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3가지를 먼저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배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테슬라와 LG 엔솔도 주목하고 있는 4680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터리 보면요.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각형, 네모난 형태죠. 그 다음에 파우치형, 마지막으로 원통형.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봤을 때 대부분 배터리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와 LG 엔솔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 이미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존에는 지름과 높이를 봤을 때 2170 배터리가 주로 기본적인 배터리였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전기차 하나에 물론 소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재 2170 배터리 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하나에 거의 뭐 3,000개, 4,000개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좀 비용도 많이 나가고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0년 때부터 해서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은 더 살리고 싶은데 이런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런 기술을 이어갔을 때 더 사이즈가 더 큰 4680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사실 모델 Y의 일부 촬영하고 사이버 트럭에는 좀 채용을 했는데 수율이 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스스로 배터리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수율을 못 잡은 부분에서 그러면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폼팩터 이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권 잡아보자 이런 노력이 있는데 아마 지금 LG 엔솔도 그렇고 LG 엔솔은 아마 올해 4분기 때 양산할 계획이고요. 또 삼성 SDI도 내년 상반기 때 양산할 계획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못 이룬 수율을 잡는 부분에서 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 그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목전에 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배터리 내에서도 관련주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내내 스터디를 해보면서 추려보니 종목들을 세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화면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화면 차트에 보시는 TCC 스틸 종목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 에너지, 세 번째로는 동호 시스템즈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먼저 화면 보시는 종목 보면 TCC 스틸인데 이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원통형 배터리의 외곽 캔이지 않습니까? 캔인데 그 캔을 구성할 때 우리가 니켈 도금 강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TCC 스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차트 보시면 지금 올해 2월 달 말에 85,000까지 찍었다가 내내 지금 6개월 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고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까지 밀린 아쉬운 모습인데 그래도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지금 8월 달에 3만 원 라인에서 8월 초와 이번 8월 말에 쌍바닥 확인한 이후에 지금 21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올해 상반기에 쌓였던 매물들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LG 엔솔의 4분기 양산, 내년 상반기에 삼성 SDI 양산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최소한 6월 달에 기록했던 55,000원,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정확 보시는 필 에너지, 동호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 양산이 좀 멀었지만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은 내내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양산이 대형 3사 배터리 기업들이 뭐 2027년 2030년 이렇게 양산에 대한 시점은 뒤로 멀리 좀 지연되어 있지만 네. 내내 올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도 매 때마다 더욱더 양산하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또 어떤 수율을 잡거나 또는 다른 기업들과 계약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그런 도전과 그런 목표들이 하나씩 달성되어가는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전기차 화재는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이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해서 양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내내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도 역시 종목을 좀 제가 세 가지로 뽑아봤어요. 근데 가장 탑픽으로 본다면 저는 CIS 좀 화면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최근에 먼저 올랐던 뭐 한농, 화성, 이슬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보다도 더 차후에는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맨 앞 단계에 있는 전극 공정이라는 거 있는데 이 부분 공정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테슬라와도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더 나가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 SDI와 함께 정부 과제에 공동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테슬라와 엮여 있는 전국 공정에 대한 장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SDI와 함께하는 일,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은 10,000원대 초반에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최근 또 기관의 순매수를 통해서 분명히 올 4분기 내에는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씩 압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 이 시간에도 이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2차 전지는 이 부분만 봐야 된다. 실리콘 응급제하고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4680 배터리가 지금 2주 만에 좀 추가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쪽 전고체 배터리는 좀 궁금했던 게 장 초반에 워낙에 좀 강했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을 기록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큰 변동성은 약간은 좀 꺼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늘의 변동성. 되게 사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양산이 되지 않고 좀 테마성으로 올라간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보는 흐름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당장은 단기 흐름에 집중해야 할 그런 종목들을 본다면 네. 제가 좀 화면을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고체 배터리에서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한번 화면을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좋은 모습이었지만 오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 좀 큰 음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당장 단기에 승부를 보기보다는 항상 제 차트에서는 지금 노란색 선이 21선 이평선입니다. 간단합니다. 21선과의 괴리를 좁혀가면서 거의 21선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 갭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태에서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 그런 거를 보일 때만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21선 대비해서 10% 이상 너무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더 큰 욕심에 투자하시보다는 어차피 길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 네. 언제든지 당장 지금이 아니라도 또다시 눌린 다음에 기회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마침 이제 오랫동안 눌렸던 흐름에서 이제 막 한 달째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 나오는 타임이다 보니까 이런 반등할 수 있는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말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21선과의 갭 줄일 때에 그때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셨죠?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쪽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마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고조되는 모멘텀 해주셨어요. 원래는 당초에는 2일쯤에 주관사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차례 연기되는 모습입니다. 5일쯤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벌써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한 모멘텀 어떻게 좀 활용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테마들 중에서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다니까 테마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테마를 투자할 때 종목 먼저 보시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테마가 과연 이 테마의 매력도가 정말 단기에 끝날 것인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테마의 연속성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해줬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테마의 연속성이 좀 매우 길죠. 길고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만간 주관사 입찰을 하게 된다면 해외 기업들 투자를 받을 때에 필요한 그런 주관사, 해외 쪽 주관사는 지금 글로벌 지금 다양한 글로벌 IB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글로벌 메이저 오일 플랜트 기업들, 엑슨모빌이든 아람코든 이런 기업들도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테마다 한다면 지금 이 테마의 그런 매력도도 매우 높은 부분이고요. 글로벌 월드와이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시추가 올해 12월 달에 처음으로 할 전망인데 결과는 아마 3, 4개월 정도 후에 나오겠죠.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는데 이게 시추공을 한 개만 뚫는 게 아니다. 최소한 향후 5년 동안에 5개를 뚫으면서 최대 한 5천억 정도를 투자금을 투자하면서 결과를 볼 예정인데 한다면 지금 막대한 글로벌 자금들도 관심을 통해서 갖고 있는 테마고요. 또한 지금 올해 12월달 시추, 내년 상반기 때 1차 시추에 대한 결과, 또 다음도 시추 내내 일정들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한 만큼 잠깐 조금 이제 내가 투자한 종목이 투자 심리가 꺾여가지고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너무 이상한 변방의 종목만 매매한 것이 아니란다면 이 테마의 핵심적인 종목을 내에서만 매매한다 한다면 설령 잠시 내가 매매했던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테마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다면 지금 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정말 최고의 대왕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은 당연히 이 테마의 대장주기 때문에 보는 종목이고,
이 종목 보시면 지금 위에 화면은 지금 이거 일봉에 대한 차트 부분이 주가 부분이고요. 아래 보시는 지금 부분은 파란색은 외국인들의 누적된 보유하는 비중에 대한 그래프, 빨간색은 기관입니다. 특히나 지금 6월 20일 날 고점 찍고 나서 지금 2개월째 지금 밀렸다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내내 7월 말부터 중순과 말부터 외국인도 그렇고 특히 빨간색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7월 말부터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7월 한 달간의 아쉬웠던 흐름들을 차익 매물을 다 소화하고 나서 진성 수급이 다시 한번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4만 원대부터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이클 때는 저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너무 대형주라서 좀 무겁지 않겠나, 이 종목은 좀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성광밴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피팅 쪽 관련해서 LNG 피팅 관련해서 이제 강관 쪽 관련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현재 지금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나름 추세가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한 더 나가서 오늘 또 잘 반등 나오고 있는 화성밸브. 이 종목도 최근에 기업 자체적으로 좀 일부 좀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부터 지켜주고 있는 21선 이평선 깨지 않으면서 추세 유지되면서 오늘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런 종목들로 조금 더 좀 플러스 알파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성광밴드,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하는 부분도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투자 시기가 매매했다가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나 다양한 부분 때문에 잠시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좀 더 보유한다거나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에 들어간다면 좀 인내심 갖고 기다린다면 다시 한번 또 본전이나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의 종목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고래 테마를 단순 테마로 봐야 된다라면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니만큼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조 대표님 이렇게 또 의견 주시네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화장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K뷰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받는 종목군들 다수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증권사 레포트 나오고 나서 분위기 좋고요. 거기에다가 의료기기 쪽,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데이터 나오고 나서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화장품주들 직전 고점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에너지 있는지 최근 들어서의 강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은 사실 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로 증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까지 내내 거친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잠시 차익 매물 때문에 이제 7월과 8월달 초까지는 좀 밀렸던 흐름이죠. 하지만 정확히 또 이번에 8월 말까지의 수출 데이터에서 또다시 증명을 해주면서 역시나 화장품은 역시나 화장품이다. 또 한번 인정받으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눈으로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심지어는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도 같이 편승해서 올라왔던 흐름이 올 6월달까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9월 또 4분기 10, 11, 12월 이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는요. 더욱더 철저하게 화장품 섹터 내에서 옥석 가르기가 나눠질 것이다. 더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말 북미 쪽에서 이미 숫자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 그중에서 아마존, 대부분의 한국형 K뷰티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거의 수출의 70%가 온라인 수출이기 때문에 특히 북미 아마존과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골라낼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아마존과 아니라 하더라도 북미의 K 인디 브랜드든 북미 쪽 현지 로컬 그런 브랜드 기업들이든 북미 쪽에서 다수의 기업들에게 매출을 내고 있는 그 기업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중심이 이겁니다. 더욱더 북미 쪽에서 숫자를 잘 내는 기업에 더 철저하게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좀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참 이 내용 준비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을 볼 때 사실 가슴이 좀 설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이번 9월부터 4분기까지 화장품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좀 많은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요. 특히 올 하반기에 북미 쪽에서는요. 대규모
소비 집중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보면 이제 10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한 번 더 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더 나가서 10월 말에 또 할로윈데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두 가지 큰 이벤트,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곧 다가오는 이벤트죠. 마침 또 연준이 9월과 11월과 12월에 한 번씩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 그렇다면 모든 저 모멘텀들이 북미에서 소비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모멘텀들을 투자로 활용해서 수익 낼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 정확히 부합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는 전부 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지금도 순매수하기 때문에 더욱더 매저 수급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는 실리콘2. 이 종목도 최근에 2개월 동안의 횡보에서 이번 사이클 때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면 보시는 한국 콜마. 이 종목도 선케어 제품, 또 스킨케어 제품에서 북미권에서 그런 강력한 그런 매출을 통해서 다수의 브랜드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이 기업도 최근 2개월 동안 횡보했지만 다시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도 잘하고 있고 캐파의 여유도 있고요. 또한 북미에서 법인, 자회사 법인인 잉글루드랩을 통해서 좋은 모멘텀을 이번 4분기에도 볼 전망이니까 종목들을 많이 있지만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세 가지로 좀 더 압축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워낙에 화장품주들이 2분기에 뜨거웠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금세 기운을 차리고 다시금 비상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꼽아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